바른말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은 사실 구조 조정 정책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높은 미국에 있다 보니 이 정책에 대해 다시 깊이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미국은 생각보다 구걸하는 사람도 많고 빈부격차도 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명문대 학생들도 정말 자신의 기술을 끊임없이 연마하고 또 방학 때도 기업체가 필요한 스킬을 갖추기 위해서 인턴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무보수 인턴도 우리 아이비리그라고 하는 명문대생도 무보수 인턴을 심심치 않게 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인력들이 훌륭한 인력이 많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는 이제 그만큼 인력 시장이 개방이 많이 안 돼 있고 말하자면 미국보다는 그래도 언어 장벽이라는 게 있어서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구사하면서 와서 일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많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인력의 유입이 그렇게 뭐 크진 않고 그리고 임금 수준이 또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까 어,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가는데요. 근데 우리나라 내에서 만약에 이런 식의 정책이 계속되면 미국만큼은 아니어도 굉장히 앞으로 우리 근로자들의 삶이 팍팍해질 것이다. 쉬운 일자리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근로자들이나 기업이나 기술 개발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 유승민 후보가 옛날에 소득 주도 성장은 복지 정책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유승민 의원께서 근데 저는 그건 복지 정책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 정책이란 스스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만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무상으로 보조를 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복지 정책을 정의를 일반적인 정의로 모아봤는데요. 이제 유승민 당시 후보는 사실 이제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거는 복지의 영역에서 다뤄야 될 문제이지, 이걸 굳이 그 고용이나 뭐 성장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도하는 건 맞지 않다. 이런 식으로 정해버리면 최저임금을 정해버리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그 거기서 낙오한 사람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식으로 하면은 국고만 낭비하는 게 아니냐. 전반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맞는 말씀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애초에 이분들은 지금 현재 집권하고 있는 이 문재인 정부는 이 임금을 가지고 복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럼 뭐냐? 진짜로 성장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일단 소득을 높여놓고 소득의 그런 허들을 높여놓고 나서, 그 다음에 죽을 놈 죽고, 성장할 놈 성장하고, 최대한 자기가 이거를, 뒷받침을 좀 정부에서 해보겠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런 어, 근데 사람이 대가가 없이 소득만 높아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만큼의 소득을 받을 만한 여력이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직업을 구하지 못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그런 그 고용주들이 고용을 줄이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서 이건 사실 최저임금의 보조금 정책을 하고 있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뭐 뼈를 주고 살을 얻는다 내지는 뭐 살을 주고 뼈를 얻는다 뭐가 더 나은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는 우리가 잃는 것이 분명하고 얻는 것이 또 분명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아유, 감기가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잃는 것은 일단 실업이 증가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세수가 지출이 될 거고, 또 사회보장, 아, 사회보장 관련한 지출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또 우리가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물가가 올라가서 실질 소득이 봉급 소득자들이 더 쪼들게 될 것이다. 같은 임금을 받더라도, 그죠? 그럼 우리가 얻는 건 뭐냐? 이게 좋은지 뭐 적절하게 이 귀결이 결론이 제대로 될지 안 될지는 저는 그건 정부의 역할에 달렸다고 보는데, 일단은 구조조정을 원하고 있는 거는 같아요. 이분들이 실제로 이걸 염두에 두고 원해서 하는지 아닌지와 관계없이 구조조정은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 우리가 실질적으로 얻게 될 게 이거예요. 자, 그러면 어려운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 이게 나타난 구체적 좀 사례를 신문 기사를 통해 몇 개 보도록 하죠. 커트가 32,000원, 직원들 다 내보낼 판. 자, 일단 용산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누구는 보조 직원 4명 가운데 2명을 내보냈다. 나머지 보조 직원 2명도 내보낼지 말지 결정할 것이다. 왜 그랬느냐? 이건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다. 새해가 되면서 인상이 또 되었죠. 그리고 또 주휴수당까지. 이건 뭐냐면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일주일 개근할 때 추가로 지급하는 하루치 임금. 그쵸? 이것까지 챙겨주려고 그러면 거의 지금 최저임금이 10,000원이 넘어가는데, 그쵸? 그래서 시간당 10,000원이 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직원을 두지 않고 요 미용실 원장 혼자서 운영을 하겠다는 사람들 많이 늘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헤어 디자이너가 원장이 보조 직원 없이 스텝 없이 머리 감기기, 매장 청소, 손님 응대, 전화 예약도 받아야 되지만 뭐 이 방법 말고는 없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는 여기서 실업을 목도하게 되죠. 지금 4명 고용되고 있던 게 지금 4명 자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최저임금 미만이지만 어쨌든 돈을 어느 정도 좀 받으면서 견습사원으로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좀 배우는 그런 입장이었고, 나중에 자기도 어느 정도 배우게 되면 숙련도가 올라가서 스스로 이제 머리를 딱 어떤 것이든 좀 척척 깎을 수 있게 되면 자기도 이제 독립을 하던지, 그죠? 아니면 여기서 고용돼서 봉급이 좀 올라가겠죠. 왜냐면 손님들이 이 사람을 더 많이 찾을 거니까, 그죠? 매출에 기여를 더 많이 하는 거죠, 이분은. 그러니까 스태프들은 그런 식으로 성장을 해 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일단 실업이 목도가 됐고, 다른 미용실은 인건비 부담을 가격 인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강남구의 이거는 커트값이 27,000원에서 32,000원으로 올라 깜짝 놀랐다. 5,000원이 올랐죠. 27,000원에서. 네, 물가 인상으로 이어지죠. 그래요. 여긴 또 실업 얘기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자영업자들은 점점 이제 자영업자가 자기가 운영하기 힘들어지니까 최저임금이 올라가게 되면은 결국 자영업자도 영업을 접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00년대에 자영업자 감소했던 요인을 분석을 한 보고서를 보면 45%가 그 최저임금의 영향이었다. 그쵸? 그래서 이제 구조조정 얘기가 여기 좀 나왔죠. 자영업이 구조조정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크게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구조조정이 또 화두로 점점 떠오르고 있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죄송해요. 이거 2018년인데요. 오타입니다.
한국은행 통화정책 방향이라고 이제 금리를 결정을 하는 그런 회의가 있고, 그러면 그 회의 마치고 나서 이제 그 회의에서 금리를 결정한 내용을 그 배경과 함께 기자들에게 설명을 하는, 그리고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한국은행 총재에게 기자가 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최저임금 인상되면서 서비스업 부문 구조 조정이 시작이 됐다. 어, 그런데 이게 생산성 개선으로 장기적으로는 이어질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고통이 크다. 자, 여기서 잠깐, 근데 왜 하필이면 서비스업이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일단 서비스업이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아까 미용실 이외에도 커피 전문점, 뭐 스하, 욱스 뭐 이런데, 아니면 그것보다 더 싼 그런 커피, 또는 뭐 빵집 같은 뭐 그런, 이제 사실 아무런 기술이 없어도 거기서 이제 사장이 프랜차이즈 같은 데에서 이제 배워온, 그럼 받아온 재료들, 배워온 기술과 받아온 재료들로, 또는 이제 사장이 알고 있는 그런 물건을 만들어내는, 커피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이랄까? 이런 것들 교육을 받아서 사실 이제 아무런 기술이 없이 가도 이 매장의 특성에 맞는 그런 선천적인 자격 요건만 좀 갖추고 있으면 손쉽게 취업을 할 수 있고, 현장에서 일을 배워가면서 이제 일을 또 혼나기도 하면서 또 일을 좀 숙련도를 높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뭐 근데 다른 건 안 그렇잖아요, 그죠? 전문적 지식, 뭐 기술이 필요한 뭐 프로그래머, 또는 뭐 고시 합격자,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돈을 안 받고 돈을 학원에 내가면서 공부를 하죠. 그리고 학교 다니는 동안도 수업을 들었죠. 그거 맞춰서 막 수업을 듣고 스터디도 하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몇 년씩 자기가 돈을 안 벌면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런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대해서 높은 임금을 받기 때문에 최저임금에는 영향을 안 받는, 그런 정도의 높은 임금을 받죠. 근데 만약에 최저임금이 뭐 거의 그 수준이 된다, 뭐 그러면 사실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자라나는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두겠죠. 그래서 아이 내가 어차피 뭐 막 커피숍 가서 일해도, 또는 뭐 음식점 가서 일해도 연봉을 내가 한 뭐 4천 뭐 이렇게 받는데 왜 내가 공부를 하냐, 그러면서 학교를 나오겠죠. 안 다니겠죠, 그죠? 근데 막상 나와보면 그 자리는 다 그 자리가 없어졌죠. 예. 고용주가 고용을 안 할 겁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한국은행 총재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어, 말씀하신 대로 뭐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만 단기적 고통이 수반된다. 우리 경제의 문제는 잠재 성장 능력이 자꾸 낮아지고 있는 데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없고,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 생산성 향상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이건 뭐냐? 비효율성을 걷어내고 경쟁적인 여건을 조성해서 여러 가지, 어, 그쵸. 여러 가지 취약성을 걷어내는 게 필요하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불가피한 실업이라든가 기업의 경영 부실, 그에 따른 사회 안전망 확충 등 그것이 또 다른 생산적인 부분으로 해고된, 또는 이제 영업을 포기한 자영업자가 이 다른 쪽으로 이제 뭐 그런 자원들이 이동하도록 하는 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죠. 정말 뭐 맞는 핵심적인 말씀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정부가 사실 촉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시장은 지금 몇천 원 주고서 고용을 이제 손쉽게 충분히 하고 있었고, 또, 어, 이제 구직자 입장에서도 잠깐 알바식으로 해서 약간 좀 어렵지 않게 일을, 물론 이제 가서 일하는 거는 몸은 고되고 하지만은 그걸 하려고 3년 동안 학원에다가 막 돈 막 1년에 막 1,000만 원씩 줘가면서 돈 안 벌어가면서 준비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어쨌든 그걸 구하기만 하면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왜처럼 받아가면서, 그죠? 근데 그런 잡 자체를 다 없애버린 거잖아요, 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그건 뭔가 정책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비효율성들, 그 부작용들 있잖아요. 실업이라든가, 그죠? 뭐 이런 기업이 경영이 부실화돼서 망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고, 또, 그렇게 이제 시장에 풀린 노동력이 갑자기 풀렸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동하도록 이제 해야 되고, 이제 뭐 가게가 망하면서 이제 점포가 난 것들은 뭐 좀 다른 더 생산적인 그런 고부가 가치의 일하는 점포들로 채워지던가 뭐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정부가 좀 윤활유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겠죠. 그리고 노동력을 포함한 자원 이동하는 얘기는 뭐가 전제가 돼야지 제가 다음에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요걸 한번 봅시다. 근데 여기서 저숙련 노동자들인 일부 스탭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임금을 원래 받으면서 도제식으로 기술을 배워요. 견습사원인 거죠. 제가 중학생 때 동네 미장원을 갔는데 원장님이 신참으로 보이는 미용사한테 제 머리를 깎으라고 하고 옆에서 코치를 해주는데 저는 무슨 모르모트가 된 기분이었어요. 머리는 망쳤죠. 근데 여튼 그런 경우에 임금을 정상으로 줄 원장님은 없겠죠. 머리를 잘 못 깎는데 손님들 다 도망가고 화내는데 어떻게 정상적으로 임금을 다 주겠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냥 이제 일을 하면서 약간 도와주면서 좀 배우는 그런 입장이라 임금을 적게 받으면서 거기서 경력을 쌓는 겁니다. 실력을 키우는 거죠. 그치만 만약에 최저임금을 그 현재 받고 있는 수준보다 높이 부과해버리면, 즉 이제 매출에 기여하는 것 이상의 임금을 교육생 입장인 그 스템 미용사들도 받아야 되니까 더 이상 그런 자리는 없어지는 거죠. 원장이 미치지 않고서야 돈을 엄청 많이 줘가면서 그것보다 돈을 덜 버는 사람을 자선사업가가 아닌데 고용을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 혼자서 이제 다 그만둬 이러고 자기가 머리도 감기고 매장 청소도 하고 지금 뭐 다 하겠다는 거죠. 여기서 시사점은 크게 두 가지예요. 여기 밑줄처럼 요 주어진 정말 멘붕이 되는 상황이죠. 혼자 다 해야 되는데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그죠?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경영 효율화가 강제가 되는 상황인 겁니다. 음, 이건 뭐 꼭 나쁘게 볼 수만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혼자 운영을 다 해야 되는 상황이면 뭐 머리 감기는 거는 손님한테 네가 셀프로 해라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게 기분이 나쁘면 추가금을 좀 내면 내가 감겨줄게. 왜냐면 내가 그 시간을 쓰니까, 그리고 그동안 다른 손님 머리를 못 깎으니까 그만큼 시간 동안에 내가 벌 수 있는 돈에 대해서는 추가금을 좀 받는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제 뉴욕은 그렇게 합니다. 제가 만약에 중국인 머리 자르는 데 가서 뭐 5달러를 내고 머리 깎았어요. 저는 좀 싼 데 가서 깎아요. 왜냐면 머리를 잘 깎는데 좀 지하에 있고 막 음산해요. 들어가면 막 이 사람이 내 귀를 자를지도 모르고 막 그래놓고 중국어로 저한테 뭐라 그러면 저는 막 대답도 할 수 없고 중국어를 못하니까. 하지만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제가 가죠. 좋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5달러를 내면 제가 보통 거기에 팁을 한 1불 정도, 20% 되죠. 이렇게 드리는데, 제가 만약에 머리를 감아주는 걸
거기선 안 하거든요. 5달러를 내고 머리를 깎기만 하고 나오면 저는 그냥 나와서 이제 머리를 툭툭 털면서 머리를 이렇게 좀 조심하면서 집까지 가야 돼요. 그게 싫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2달러를 더 내면 머리를 감겨줘요. 머리를 감겨줘요. 그리고 제가 팁은 더 내겠죠. 그냥 거기에 또 20%가 붙으니까 뭐 2달러에 20%면은 2는 4, 한 40센트 되니까 한 1.5달러는 제가 팁으로 더 드려야 되겠죠. 그러면 갑자기 5달러, 뭐 6달러짜리 아까 머리였던 게, 뭐 한 또 8, 9달러 되는 겁니다. 그죠? 그쵸. 예, 9, 10달러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추가금을 받던지 아니면 매장 청소는 자동 청소기를 구입을 해서 자기가 알아서 막 동그리가 돌아다니게 하고 전화 예약은 인터넷 예약제로 변경하고 고객이랑 앱 이런 걸 통해서 소통을 한다. 뭐 이렇게 하던지, 그죠? 또 매장 청소는 이제 사람을 좀 일주일에 한 번씩 부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결국 할 수밖에 없는 이 미용이라는 일에 집중을 하고 아직까지는 기계가 머리를 이렇게 잘 깎아줄 순 없죠. 뭐 손님이 알아서 대신 잘 잘라주세요. 뭐 막 그러는데 알아서라는 말을 기계는 못 알아듣잖아요. 아직까지는 이제 막 고객의 두상과 고객의 그런 뭐 그런 상황을 반영해서 머리를 잘 잘라주는 뭐 그런 수많은 스타일을 소화하는 미용 기계는 아직 없어요. 음, 그래서 그쵸.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모두 자동화를 시키는 방법으로 경영 합리화를 하는 그런 미용실은 살아남고 원가 구조상에서 나머지는 기존 인력이랑 임금 구조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도 영업을 계속하려면 가격을 대폭 올려받아야 되고 그에 걸맞는 퀄리티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이 집을 손님들도 그 가격을 납득하게 될 겁니다. 이 집은 아까 말한 것처럼 커팅이 32,000원인데 그런데도 손님들이 계속 간다고 그러면 거기 뭐 미용사가 엄청 머리를 잘 자르던지 미용사가 정말 예쁘던지 아니면 뭐 또 쿵쾅이들 오시려나요? 네. 뭐 그래서 그렇게 해야 납득이 가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도태가 될 거예요. 아주 잘하거나 싸면서 그럭저럭 잘 운영을 하는 미용실 이렇게 남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어떤 상황이 될 거냐. 근데 임금을 통한 경쟁적인 여건이 조성이 되면서 저소득, 저숙련 노동자가 내몰려진다. 잡이 없게 된다. 옛날엔 6,000원이라도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그만큼의 노동도 제공을 못하고 집에 가서 놀게 된다. 두 번째, 그래서 기업은 또 경영 능력 및 효율성을 높일 수밖에 없게 된다. 왜냐면 아까 말한 대로 자기 마진을 유지하려면 단가를 올리던가 아니면 단가를 유지하면서 비용을 줄이던가 그거 혼자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머리를 엄청 그래서 비용을 그 높아진 가격을 합리화하려면 엄청 머리를 잘 잘라야 될 거예요. 뭐, 예, 뭐. 그 다음에 그렇지 못하는 미용실은 그런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런 고효율의 아주 성과가 좋은 기업과 개인만 시장에 남고 나머지는 실업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실업자가 된 그런 사람들은 교육을 통해서 숙련 노동자가 돼야죠. 내가 미용실에선 쫓겨났지만 또 커피숍에서 이제 사장이 혼자 커피도 다 타고 그리고 뭐 이제 주문 받는 거는 기계가 좀 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면 그럼 이제 나는 할 일이 없잖아요. 집에 가잖아요. 그럼 이제 뭐를 해야 되겠어요? 공시를 보던지 막 이래야 되겠죠. 막 그러면 이제 학원에 가서 노량진 가서 공부를 하고 막 영어 단어 외워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아니면 나 뭐 나를 대체한 이 기계를 내가 좀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그제부터 이제 컴퓨터 학원을 다니면서 코딩을 배우던지 아니면 인터넷 무료 온라인 사이트를 보면서 자기가 막
햇반에 막 간장 비벼 먹어가면서 공부를 합니다. 막 돈을 못 버는데 어쨌든 막 이를 악물고 공부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교육을 맡아주는 교육기관의 역할이 중요한 거죠. 내가 실제로 가서 예를 들면 미용사, 스텝 미용사로서 일을 견습생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졌으니까 그거를 미용기관, 미용학원에서 내가 이제 스스로 개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내가 정말 한 사람 몫을 온전히 할 수 있는 아주 정말 훌륭한 그런 사람 뭐 머리 그 모형 한 뭐 1000개는 깎아본 그런 훌륭한 그 미용사가 예비 미용사가 돼서 바로 이제 이력서 내고 면접 보고 실기시험 가서 봐가지고 자격증도 따고 그래가지고 바로 이제 미용 일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 교육기관에서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넷 사이트가 됐든 어쩌든 교육을 잘 제공해주는 데가 있어야 돼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교육에는 비용이 수반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국가가 역할을 한다 그러면 세금을 대줘야 되든지 아니면 아빠 찬스를 써야 되는 거죠. 엄마 찬스를 써야 되거나 할아버지 할머니 찬스를 써야 될지도 몰라요. 왜냐면 내가 가서 견습사원으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내가 돈을 내고 어딘가 가서 배워야 되고 그리고 미용실 가서 물어봐야 돼요. 어떤 스킬이 필요하세요? 어떻게 준비를 해가면 될까요?를 물어보고 제가 스스로 준비를 해야 되겠죠. 참 깝깝해졌죠. 그래서 교육비 비중이 증가하는데 사실 그게 그거긴 해요. 왜냐면 내가 200만 원, 200만 원을 만약에 받아야 이제 그게 최저임금에 걸린다. 딱 걸리는 수준이라고 하면 그래서 200만 원을 받는 일을 이제 자기가 교육비를 들여서 준비해서 이제 얻던지 아니면 100만 원, 150만 원 받아가면서 50만 원 덜 받으면서 이제 일을 이제 뭐 2년간 하던지 이게 사실은 똔똔이다 이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차이가 좀 없진 않는 게 돈이 아예 없어요, 내가. 그러면 교육비를 마련할 수 없잖아요. 차라리 그냥 선입금으로 150만 원이라도 100만 원이라도 받아가면서 숙식은 해결하면서 밤에는 이렇게 또 머리 모양도 계속 잘라보고 공부도 책도 보면서 공부를 해야 하는 게 이게 좀 되지 않겠어요? 교육기관이 충분히 그렇게 그런 실전적 교육을 장기간 제공을 못하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도제식이라는 제도가 생긴 건데 이걸 최저임금을 강제해버리면 어 아무튼 그런 숙련도가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 제도가 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 기술 같은 것도 전수도 좀 잘 안 되고, 그럼 이제 고비용의 교육기관을 설립하든지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원장들이 차라리 내가 어 이렇게 운영을 하느니 내가 지금 그런 도제식의 교육을 제공할 수 없게 되었으니까 그런 교육의 수요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비싼 돈을 받고 뭐 예를 들면 아까 뭐 이제 150만 원 받았을 때 한 50만 원 정도 어치는 얘가 일을 해요, 이 사람이. 그리고 50만 원 내가 덜 줬어요. 왜냐면 이 사람이 50만 원 어치 일을 못 하니까 한 100만 원 정도 한 달에 교육비를 받아가면서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기관을 설립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걸 한 1년 정도 다녀야 이제 직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교육비가 높아지는 겁니다. 이걸 또 사교육을 틀어막는다고 강제를 하면 진짜 그때부터는 노답이죠. 그때부터는 막 아마 비싼 미용실만 남게 돼서 대부분 사람들은 진짜 1인 미용실 가서 대기 시간이 거의 막 2시간, 3시간 되고 번호백 받고 막 깎으려고 그러면 저 진짜 총구석에 막 가서 깎던지 사람 없는 데 가서 깎던지 막 이제 70년대 스타일로 깎던지 아니면은 진짜 뭐 동네 만약에 이제 평소에 가던 데가 정말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그러니까 이 의자는 네 개인데 사람이 한 사람이야.
원장 하나밖에 없어. 그럼 나머지 의자에 그냥 3명이 앉아 있던지 뒤에 앉아 있어야 되겠죠. 그만큼 이제 대기 시간이 늘어나고 처리가 안 되니까 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런 식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죠. 그리고 또 아까 물가 상승 얘기를 이제 하다 말았는데 물가가 올라가요. 그러면 고소득자라 하더라도 영향을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를 들어서 내가 5급 사무관이고 뭐 삼성에 다녀요. 나는 공부도 많이 했고 뭐 여기저기서 스펙을 많이 쌓아서 영어도 잘하고 해서 삼성에 들어가고 뭐 5급 사무관이 됐어요. 근데 이분들이 받는 봉급은 똑같죠. 최저임금만 건드렸으니까.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분들의 봉급은 줄어드는 겁니다. 왜냐면 아까 이제 보면 굉장히 이런 물건값들이 올라가겠죠. 왜냐면 원가가 올라가니까 뭐 소비자한테 전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물가가 올라가고 그래서 같은 서비스를 고소득자도 더 비싼 돈을 주고 받아야 되니까 임금이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또는 이제 교육비 지출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자식 교육에 들어가는 돈이 더 늘어나면 내 가처분 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결론을 말씀드려 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첫째, 소득 주도 성장은 구조 조정을 수반한다.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과 기업이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정부 정책이 개인에게 준비할 시간을 지금 안 주고 있다. 뭐 20%씩 막 이렇게 임금을 상승해 버리는데 매년 지금 이 상승폭을 어떻게 견디겠냔 말이죠. 어, 근데 자원의 이동이 이 정부 정책이 안 기다려주는 거랑은 상반되게 시간이 원래 많이 걸려요. 내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지금 미용사를 하다가 그만둘 수밖에 없어요. 아까 지금 한 샵에서 4명이 나갔죠? 이 사람도 어디 갈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한 명씩 흩어져서 아, 나는 9급 공무원을 시험을 볼래. 아, 나는 원래 좀 춤추는 것도 좋아하고 난 키도 크고 되게 좀 원래 나 인기도 좀 있었어. 나 예쁜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치어리더를 한번 해볼래. 또는 이제 다른 사람은 막 또 다른 거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막 그쵸? 다른 쪽으로 막 가겠죠. 그러면 그게 바로 내일 당장 다른 잡이 구해집니까? RPG 게임을 하다가 내가 전직을 해도 다시 지금 막 랩 1부터 막 시작을 하면서 엄청 몹을 잡아야 되는데 그럼 랩업이 엄청 걸리잖아요. 내가 지금 그 시간들은 다 버리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전직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쵸? 그리고 구직할 때는 이 마찰적 실업이라고 역시 또 시간이 더 걸린다. 그래서 학생이시라면 아직 학생이라면 가치 창출과 직결된 고급 기술을 연마할 필요가 있다. 당장 그리고 알바를 할 수가 근데 이런 걸 할 수 없는 사람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왜냐면 내가 지금 당장 이제 싸게 구할 수 있는 알바 자리도 없어지고 어 그러니까 이런 교육비를 제공하면서 그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안 되는 사람은 그런 짧게라도 등록금이라도 생활비라도 벌 수가 없게 됐기 때문에 뭐 나는 구했어. 나는 오케이. 아, 그럼 괜찮아. 근데 다음번에 과연 가능할까? 왜냐면 새로운 계속 해고자들이 계속 시장에 계속 진입하는데 말하자면 이 알바를 구하기 위해서 옛날보다 알바 자리가 줄어드니까 더 막 엄청 막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옛날 같으면 나도 잡을 구했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 기업주가 커피숍에서 정말 나는 한 사람만 딱
남기고 나머지는 해고를 해야 되겠다. 이러면 정말 일 잘하고 정말 미친 듯이 일하는 사람을 구해야 될 거예요. 그냥 여러 사람 몫을 한 사람이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뭐 힘듭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잡을 구하기가 힘들 거고, 그러면 이제 공부에 전념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은 이제 도태가 되는 시스템이고, 뭐냐 그러면 교육은 무상이 아니니까 내가 돈을 지불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 이건 뭐다? 또 한 번의 사다리 걷어차기가 될 수 있다. 지금 길게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가 뭐 간단한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가 좀 어, 정부가 이런 관련한 장치들을 마련하고 사회 안전망이랄지 아니면 교육 훈련과 관련한 것들을 좀 정교하게 실무적으로 수요를 반영해서 좀 싼 값에 제공을 해준다든지 이런 노력이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개인의 스킬을 그리고 기업체 운영의 스킬을 높여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채널은 이렇게 업데이트가 자주 될 예정이니까 어, 좋으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